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자 미상의 소대성전입니다. 이 작품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바로 거지에서 왕이 된 남자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소대성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소주 지역에 소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똑똑하고 마음씨도 착한 소량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 쓸쓸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청룡사의 노승이 찾아와 시주를 부탁하니까 소량은 덕을 쌓으려고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량의 아내 꿈에 청룡사 스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동해의 용왕의 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시주를 하고 정말 복을 받았네요. 아들의 이름은 대성. 대성은 글도 잘 쓰고 어려운 책도 줄줄 읽을 만큼 똑똑해서 소량 부부가 아주 예뻐했어요. 하지만 부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 바람에 대성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이때 대성의 나이 겨우 10살. 그 후 3년상을 치른 대성은 재산을 팔아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을 챙겨 집을 떠나죠. 이제 대성은 여기저기 떠돌다 어느 날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옆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웬 노인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 장례를 못 치른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태성은 노인이 불쌍해 남은 돈을 탈탈 털어주고 진짜 거지가 되어 다시 길을 떠나요. 정말 완전히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편 청주 땅에는 벼슬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온 이승상이 살고 있었어요. 이승상한테는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었는데 막내딸 채봉이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채봉은 예쁘고 똑똑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사실 채봉이 태어날 때 이승상의 부인인 왕부인이 이상한 꿈을 꿨었어요. 하늘나라 선녀가 내려와 아기를 안겨주면서 이 아기는 동해 용왕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니 채봉의 부모는 정말 채봉이를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면 대성이 태몽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승상은 청룡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꿈을 꾸고 뭔가 이상해서 월령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꾀주지한 아이 하나가 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상은 아이를 깨워 찬찬히 살펴보는데 아이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런데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어릴 적 친구인 소량의 아들 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승상은 대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새 옷을 입히고 그날부터 같이 지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대성이를 자기 딸 채봉이와 결혼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대성이를 본 왕부인은 어떻게 채봉이를 저런 거지와 결혼시키려고 하냐고 완전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승상이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 어쩌나요. 채봉도 어쩔 수 없이 대성을 만나는데 와, 보자마자 두 사람이 서로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런데다 이승상이 가운데서 시를 주고받게 하고 그걸 믿음의 증표로 삼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이 나죠. 하지만 몇 달 후 대성과 채봉의 혼례를 앞두고 이승상이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온 가족이 슬퍼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대성은 너무 상심해서 아예 누워있기만 하죠. 그러니 왕부인은 대성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과 의논해 대성을 은밀히 처치하기로 하고 자객을 구해요. 바로 그날 밤이 되어 뭔가 수상한 기운을 눈치챈 대성은 둔갑술로 위장을 해서 숨습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자객이 방에 들어오고 긴 칼싸움 끝에 대성이 자객을 죽이죠. 그러니 너무나 분한 대성은 이승상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는 대신 벽에 이별시를 남긴 후 집을 떠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기가 막힌 건 이승상 아들들이 후환이 두려웠는지 대성이 은혜도 모르고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간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채봉이의 마음입니다. 채봉은 이별시를 보고 대성이 어쩔 수 없이 떠난 걸 알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리죠. 그 누가 채봉이를 달래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편 대성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다가 큰 강을 만나 난감해 하는데 갑자기 피리 소리와 함께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대성을 태워줍니다. 근데 배 안에 신선을 모시는 동자가 있는 거예요. 동자는 대성에게 남쪽으로 내려가 청룡사라는 절로 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청룡사에 도착한 대성. 그런데 청룡사의 노승이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절에 대성이 맡겨둔 수천 냥의 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물었더니 왜 예전에 대성의 아버지가 집에 찾아온 노승한테 시주한 적 있잖아요. 그 노승이 바로 이 스님이었어요. 인연이 놀랍네요. 이제 대성은 청룡사에서 지내면서 노승의 친한 친구가 되어 불경이랑 병설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명나라의 운세가 기울어져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막을 방법을 의논하는데 마침 서경태와 유문영 장군이 나서서 적진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 명나라 군사들이 이기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오랑캐가 이기고 그런데다 명나라 서경태와 흉노족 호왕은 정말 맞수 중의 맞수여서 싸움은 점점 길어져요. 그러자 호왕은 신하 선우와 함께 명나라 군대를 칠 작전을 의논합니다. 밤에 몰래 습격해서 명나라 임금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바로 그날 밤 호왕의 군사들은 명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가고 자고 있던 명나라 군사들은 갑옷도 입지 못한 채 도망을 가죠. 서경태와 유문영도 정신없이 달아나다 붙잡히고 맙니다. 서경태는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유문영의 목이 이미 달아난 걸 보고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틈을 타 호왕은 서경태까지 죽이네요. 그러니 명나라 황제는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향합니다. 한편 대성은 어느 날 문득 하늘의 별자리를 보더니 나라에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채요. 그래서 노승과 상의를 한 후 나라를 위해 싸우러 떠나기로 하죠. 노승은 나라의 흥망이 대성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청룡의 기운이 담긴 칠성검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절을 떠난 대성. 한참을 걸어가니 웬 동자가 나타나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어머, 거기에 바로 이승상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채봉이 아버지 이승상이요. 대성은 죽은 사람이 나타나 너무 놀랐지만 이승상이 대성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 대성을 막대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다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조만간 출세를 할 것이니 그 후에도 채봉이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이제 이승상은
어떤 창과 검도 뚫지 못할 갑옷 보신갑을 대성이에게 선물로 주면서 만리청총마만 얻으면 마음껏 재주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는 잠시 기대어 있길래 대성도 따라서 깜빡 잠에 들어요. 하지만 대성이 깨어보니 이승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엔 갑옷과 투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성은 얼른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떠나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간 대성. 근데 또 웬 노인이 나타나 잠시 머물다 가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 집에 말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노인은 말이 아주 사나워서 쓸모없다고 했지만 대성은 바로 이 말이 청총마인 걸 알아보죠. 그래서 대성은 바로 청총마를 타고 황제가 있는 싸움터로 날아가 명나라 장수 모세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명나라 진영에서 군사일을 돕게 되죠. 하지만 명나라 장수들과 호황이 대적한 지 몇 달이 지나도 결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명나라 선봉장 호첩이 나가 흉노족의 극한과 싸우게 되는데 수십 차례 칼이 오고 간 끝에 호첩이 극한의 머리를 베어버려요. 그랬더니 이번엔 흉노족 선우가 나서서 호첩과 명나라 장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기세 등등해진 선우는 명나라 황제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소리치죠.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소대성은 모세증에게 가서 비록 재주는 없지만 제가 가서 선우를 베고 호황을 사로잡아 장군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증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대성을 쫓아내더라고요. 이름도 없는 대성이 나가서 어떻게 사기를 북돋우겠냐는 거죠. 하지만 명나라 장수들이 계속 적에게 당하고만 있으니 대성은 혼자라도 나서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청총마를 타고 칠성검을 빼어든 채 크게 선우를 꾸짖으며 달려드는 대성. 결국 칠성검으로 선우의 머리를 베어 모세증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니 모세증이 어땠겠어요? 대성이 그냥 글만 읽은 선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주가 있으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무렵 명나라 황제는 적의 장수 선우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상금과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청총마를 타고 칠성검으로 선우의 목을 벤 대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 황제는 바로 대성을 오라고 해서 자신을 도와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한편 호황은 선우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크게 소리칩니다. 선우를 죽인 장수는 어서 나와 이름을 밝혀라. 이러니 결국 대성은 호황과 맞서 싸우는데 해가 질 때까지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증이 잠시 싸움을 중지시키는데요. 다음 날이 되니 다시 호황이 대성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모세증이 계속 대성이한테 호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네요. 물론 대성은 자신만만해서 그냥 웃어 넘기죠. 하지만 대성에게 진짜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호황이 대성과 싸우다가 더 이상 못 싸우겠는지 갑자기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니 대성은 호황을 따라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호황은 없고 귀신이랑 검은 구름만 가득한 거예요. 그제서야 대성은 자신이 계략에 빠진 걸 알고 바람을 다스리는 신을 불러 구름을 쓸어버리죠. 다시 천지가 환해지고 대성은 자신을 막는 문을 깨트리고 나오면서 오랑캐의 장졸들을 다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랑캐의 수비도 만만치 않네요. 결국 대성은 다시 명나라 진영으로 돌아오고 황제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대성이 살아온 것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죠. 호황은 대성을 없애버리려고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대성을 자운동으로 유인해 불을 질러 죽이겠다는 건데
그럼 호황도 같이 죽는 거 아닌가 했지만, 와, 호황이 변신술을 부려서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더니 가짜 호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 대성은 가짜 호황을 따라갔다가 꼼짝없이 풀더미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대성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 자결하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웬 노인이 나타나 대성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황은 천상의 나타 제자라서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조언까지 해주네요. 변신술 정도는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간신히 살아 돌아온 대성은 황제로부터 대원수를 임명받아 이제 정말 호황을 물리치겠다고 각오합니다. 근데 호황은 당연히 대성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장 성진에게 명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성진의 군대가 쳐들어가니 대성이 짠 하고 나타나 오랑캐 군졸들을 다 죽이고 성진의 머리까지 베어버립니다. 그러니 호황은 이번에도 깜짝 놀라서 또 다른 계략을 꾸미는데요. 대장 겸한을 불러 명나라 도성으로 들어가 습격을 하면 대성이 도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바로 그때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자고 하죠. 명령에 따라 도성을 습격하는 겸한. 그리고 소식을 들은 명나라 황제는 대성을 도성 안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명나라 진영에는 황제와 군졸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결국 호황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소식을 들은 호황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명나라 진영을 쳐들어가죠. 뜻밖의 습격을 당한 명나라 군사들은 다 죽어나가고 황제와 몇몇 장수만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 호황은 남은 장수들까지 다 죽이고 황제에게 항복의 문서를 쓰라고 호통을 치죠. 마침 그때 도성 안으로 들어간 대성은 호황의 계략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오랑캐 군사들을 다 죽인 후 황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대성은 번개같이 빠르게 달리는 청총말을 타고 순식간에 도착해 호황은 황제를 해치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호황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이 청총마는 호황이 탄 말을 물고 대성은 칠성검으로 호황의 머리를 내리치죠. 결국 드디어 길고 긴 대성과 호황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제 황제는 대성의 충성심에 감탄하며 잔치를 베풀고 큰 상을 내려요. 세상에 대성이한테 땅을 주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의 이름은 노국, 그리고 대성은 노국을 다스리는 노왕이 되죠. 그렇게 대성이 노국을 다스린 지 3개월이 지나자 노국은 정말 평화로워지는데요. 아직 노왕이 혼례를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 신하들은 나라엔 왕비가 있어야 한다고 대성을 재촉하네요. 하지만 대성은 채봉이를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봉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싶다며 이승상의 집에 가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한편 이승상의 집에서는 3년상을 치른 후 아들들은 도성으로 가고 왕부인과 채봉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채봉은 아버지 3년상이 끝났는데도 소복을 벗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성의 소식을 알 수 없으니 대성이 죽은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채봉은 대성을 남편으로 생각하니까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승상의 집에 노국의 신하가 찾아와 채봉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왕부인은 노국의 왕이 대성인 줄 전혀 모르니까 제 둘째 딸은 소대성이라는 선비의 아내가 되었지만 지금은 생사를 모르니 죽은 줄 알고 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신하는 노국으로 돌아가 노왕 대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노왕은 너무 감동을 하죠. 그러면서 즉시 채봉이한테 편지를 써서 갖다 주라고 해요. 왕부인과 함께 편지를 뜯어본 채봉. 아, 구구절절 대성의 사연이 가득 담겨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편지에는 어서 와서 나를 위로하고 함께 지내자고 써 있고요. 왕부인과 채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노국에서 화려한 가마와 수천 명의 시녀들이 와서 예를 갖춰 채봉이를 모셔갑니다. 드디어 만난 대성과 채봉. 부끄러우면서도 기쁜 마음에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이제 부부로 함께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노왕은 채봉에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가까이 있는데 이를 어찌할까요? 이럽니다. 채봉이 오빠들이 대성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채봉은 왕은 모든 백성의 부모이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노왕은 잔치를 열고 왕부인과 세 아들들을 초대해 채봉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채봉이 오빠들한테 덕분에 칠성검의 보신갑 청총말을 얻어 공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다 왕부인과 세 아들이 돌아갈 때 금은보화에 비단들까지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 노왕의 인품이 온 나라에 퍼져 백성들은 감동하고 노국은 대대손손 태평성대가 이어지죠. 원수가 은인이 되고 화가 오히려 복이 된 거라네요. 소대성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여기저기 떠돌면서 소설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어줬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다는 얘기겠죠? 아마 주인공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거지처럼 살다가 한나라의 왕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대성전을 읽다 보면 홍길동전도 생각나고 또 유충렬전도 생각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마 다 영웅소설이어서 비슷하게 느껴진 거 아닐까요? 소대성전과 함께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